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22살의 제 자신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걔는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었거든요. 얘들아, 내 현명한 충고를 들어! 라고 하는 늙은이처럼 들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20대에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닐 거예요. 1.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최신, 최고의 유행을 따르는 친구가 적어도 한 명쯤은 있어요. 새 전화기, 디자이너 옷, 멋진 차, 해외여행을 즐기죠. 여러분 심정은 어떤가요? 질투심에 불타나요? 하지만 그렇게 꿈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빚에 쪼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면 잘나가는 친구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2. 비싼 차 사기. 아예 차를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이 몰고 다니는 멋진 브랜드를 원하죠. 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여러분을 빚더미에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물차에 몇 년 동안 돈을 쓰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기를 알고 예산과 생활 방식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세요. 장 보러 가는데 500마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3. 월세 과다 지출. 한 가지 중요한 재정 규칙을 기억하세요.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지 마세요. 소득을 50, 20, 30으로 나눕니다. 즉, 50%는 집세, 식품, 교통비로, 20%는 저축, 30%는 자신이 즐기는 것에 할당합니다. 또한 핀터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분의 월세집을 꾸미지 마세요. 집 꾸미기는 자기 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루라도 빨리 집장만을 원한다면요. 4. 대도시로 이사하기. 엄청난 보수를 받는 새 직장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도시로 이사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도시에는 24시간 오락, 쇼핑, 그리고 무궁무진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즐길 수 있을까요? 집세, 공과금, 식료품 값을 지불하고 나면 재미있는 일에 쓸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5. 식품의 과소비하기. 마침내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살 때 매일 부모님이 끼니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냥 외식을 하고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패스트푸드는 저렴해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요리하고 남은 음식을 싸서 점심 도시락으로 싸는 것에 비교하면 낭비입니다. 또한 식료품 쿠폰과 세일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격을 비교하세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가격도 보지 않고 필요한 걸 챙겨서 계산대로 향하곤 합니다. 6. 지나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을 쌓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신용카드를 매우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만 해당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을 신용카드로 긁거나 매달 카드 대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아직 신용카드의 세계로 들어서지 마세요. 제대로 된 직업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때 갚지 못한 신용카드 빚은 신용을 망치는 길입니다. 7. 신용 등급에 신경 안 쓰기. 자, 이제 여러분이 신용 세계에 들어설 준비가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잘 됐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는 책임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때 모든 결제를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한도 금액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공과금과 통신요금 연체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때 지불한다고 해서 보너스 점수를 얻지는 않지만 연체가 돼서 수금 대행사로 넘어가게 되면 신용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조회하세요. 만일 실수가 있을 경우 그걸 알아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8. 노후 준비 안 하기. 여기 대부분의 20대들이 고려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이나 다른 노후 자금 계좌에 돈을 더 빨리 넣기 시작할수록 이 돈은 더 많은 이자를 모으고 노년을 위한 쓸모있는 현찰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25살에 퇴직금을 저축하기 시작한다면 35살에 시작할 때보다 50%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득의 10%에서 15%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20대이고 노후가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되더라도 말이죠. 9.
학자금 대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학자금 대출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제 조언은 20대에 이 대출금을 갚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하거나 유예해서 대신 친구들과 해변으로 휴가를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터널을 따라 굴러오는 큰 돌덩어리의 모습은 빚이 눈앞에 닥쳤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돈 쓸 일이 더 많아진답니다. 집수리, 가족, 병원비까지요. 자, 미래를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10. 보험 무시하기.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자신이 천하무적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문제, 재난, 질병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화재, 홍수 또는 도난시 많은 돈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몇백만 원의 돈이 들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11. 잘못된 방법으로 돈 아끼기. 20대 빈털터리에 매일 과로하고 학자금 대출, 집세, 공과금에 월급을 다 써서 저녁도 대강 건너뛰는 그런 시기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아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더 건강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수입에 맞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세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연봉을 협상하거나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심지어 수입이 짭짤한 알바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12. 계산된 위험 피하기. 그래요. 직장을 바꾸는 것, 특히 돈이 필요할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배우세요. 항상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면 시도해보세요. 아직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현명합니다. 계산되고 잘 예측한 위험은 종종 재정적으로나 인생면에서나 가치가 있습니다. 13. 배우자와 돈 이야기 피하기. 20대는 성인의 첫걸음이고 그것은 종종 여러분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힘든 일이죠.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함께하는 대신 공과금을 걱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재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 봐야 합니다. 상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저축, 투자, 지출에 대해 크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4. 애완동물 기르기. 저도 애완동물을 사랑해요. 하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음식, 장난감, 예방주사, 예상치 못한 수의사 방문, 이런 것들이죠. 만일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털복숭이 친구까지 생긴다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애완동물을 기르기는 재정적인 의무가 뒤따라오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만 애완동물을 기르세요. 15. 인내심 부족. 저는 20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이미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직장이 이상적인 직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즉시 좋은 아파트나 집을 원하며 완벽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직장은 바꾸게 될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다 나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실수들을 저지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건 그렇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냥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새로운 신용카드를 개설하지는 마세요. 여기 2000개가 넘는 멋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의 비디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그리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